장모님 어떡해요? 혜영이가 숨을 안 쉬어요. 혜영아,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날의 전화 한 통은 한 가정을 무너뜨린 연극의 시작이었다. 혜영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혜영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전, 2023년 1월 7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혜영의 일기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드디어 원하던 결혼을 했어. 민준이와 나. 이제 정말 한 가족이야. 식장에서 그의 눈빛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 그리고 행복한 신부. 우리의 시작은 완벽했어. 혜영은 결혼 후 매일 일기를 썼다. 행복했던 하루하루의 기록. 하지만 그 일기장이 나중에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땠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냥 그랬어. 스트레스에는 태아닌이 좋다는데 이거 먹어봐. 잠들기 전에 한 알이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완화되어 잠도 잘 온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살 수 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엄마랑 점심 먹었어. 그리고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책도 좀 읽고.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엄마랑 만났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만났어? 혜영의 표정이 굳었다. 결혼 한 달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민준의 또 다른 모습. 그냥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말할 시간이 없었어. 앞으로는 누구 만나는지 미리 말해줘. 걱정됐잖아.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 혜영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 싶었다. 민준이가 요즘 조금 예민한 것 같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곧 여행도 가기로 했어. 제주도에서의 늦은 신혼여행.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결혼 2개월째 혜영의 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 민준이와 첫 싸움을 했어. 내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는 그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더니 화를 냈어. 자기는 그냥 내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맞을까? 혜영의 퇴근길,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 어디 있었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끝났어. 미안해,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래. 앞으로는 늦을 것 같으면 꼭 연락해. 너무 걱정했어. 밥은 먹었어? 아직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왜 나 때문에 굶고 있어? 내가 늦는다고 너까지 굶으면 어떡해? 민준아, 괜찮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혜영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는데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 나랑 같이 자. 민준아, 오늘은 좀. 왜? 내가 싫어.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 혜영의 일기장에는 그날 밤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대신 다음 날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민준이는 그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혜영의 친구 소연이 혜영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그들의 신혼집을 보는 날이었다. 와, 집 정말 예쁘다. 너희 둘 정말 행복해 보여. 고마워. 우리 민준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다 그 애가 했어. 민준이 부엌에서 차를 가지고 나왔다. 소연 씨, 오랜만이에요. 차 한잔 하세요. 네, 고마워요. 집 정말 잘 꾸미셨네요. 제 남자친구는 인테리어에 영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혜영이한테 많이 듣고 있어요. 소연 씨 얘기. 남자친구분이랑은 언제 결혼하실 예정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소연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소연의 표정이 밝아졌다. 남자친구예요. 네, 오늘 저녁에 보자고.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혜영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소연이가 떠난 후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친구 별로인 것 같아. 앞으로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소연이는 내 가장 오랜 친구인데. 그래서 더 그래. 너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 친구 너무 가벼워. 민준아, 소연이는 그냥 활발한 성격일 뿐이야. 내 친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혜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내 아내가 나쁜 영향 받지 않았으면 해서. 괜찮아.
그날 밤 혜영은 오랜만에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갑자기 가서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혜영아, 솔직히 말할게. 오늘 너희 집에서 왠지 불편했어. 민준 씨가 자꾸 나를 관찰하는 느낌이었달까. 괜한 말했다면 미안해. 너 행복하면 나도 좋아. 혜영은 소연의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소연이가 왔다 갔다. 민준이가 소연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소연이도 민준이를 불편해하고 나는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 사실 요즘 민준이의 행동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보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결혼 2개월 2주째 혜영의 일기는 더 짧아졌다. 그리고 더 많은 의문부호가 생겨났다. 혜영은 결국 옷을 갈아입었다. 그날 회식에서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이사원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평소랑 달라 보이네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과장님, 우리 혜영이 요즘 신혼이라 힘들어요. 그쵸, 혜영 씨? 동료들의 농담에 혜영은 억지로 웃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금 어디야? 몇 시에 끝나? 누구랑 있어? 혜영은 메시지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안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혜영.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두운 얼굴의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전화 안 받아? 누구랑 있었어? 회식이었잖아. 아까 말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식이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민준아,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혜영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당황한 듯 변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집착했나 봐. 그냥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있는 게 불안해서. 민준이 혜영을 안았다. 그의 품에서 혜영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날 밤 혜영의 일기. 민준이가 사과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맞아. 사랑이니까 이해해야지.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내일부터 더 노력해야겠다. 혜영은 며칠간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3개월째 마지막 일기를. 오늘 민준이의 휴대폰을 봤다. 내가 모르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무서워. 그것이 혜영의 마지막 일기였다. 결혼 3개월째 되는 날 새벽 3시. 혜영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모님 어떡해요? 혜영이가 숨을 안 쉬어요. 혜영이가 죽던 날 밤. 혜영의 눈이 갑자기 떠졌다. 새벽 2시 27분. 이유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민주는 없었다. 민준아? 어디 있어?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 민준아, 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다. 거실과 주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화장실에 있나?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다.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혜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어디 갔지? 혜영은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물이라도 마시려고 냉장고 앞에 섰을 때였다. 잠깐만, 저게 뭐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칼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 혜영은 서랍을 열어보았다. 이상하다. 과도가 하나 없어졌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문틈에 들어가는 소리. 혜영은 흠칫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다. 민준아, 어디 갔다 왔어? 새벽에. 산책. 산책,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민준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비닐봉지. 뭐야, 그건? 아, 이거? 그냥 편의점에서 담배 샀어. 담배. 당신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갑자기 피우고 싶어져서. 미안, 다시 끊을게. 민준이 비닐봉지를 휴지통에 버렸다. 혜영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 밖에 비라도 와? 응, 이슬비가 조금 내렸어. 어서 자러 가자. 왜 일어났어? 그냥 당신이 없어서 찾았어. 혜영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냉기가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피곤하니까 어서 자자. 민준이 혜영의 어깨를 잡고 방으로 향했다.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혜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민준은 금방 잠든 것 같았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혜영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휴지통을 확인해 봤다. 민준이 버린 비닐봉지를 꺼내 열어보았다. 비닐봉지 안에는 담배가 없었다. 대신 젖은 장갑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왜 장갑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생소한 번호였다. 혜영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혜영 씨 맞으세요? 김하진 형사입니다. 지금 송은주 씨 댁 앞인데요. 송은주. 그게 누구? 혜영 씨 회사 동료 아닌가요? 방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송은주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은주가 죽었다고요? 혜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은주는 혜영의 가장 가까운 회사 동료였다. 불과 어제까지도 함께 점심을 먹었던 사이. 혜영 씨 혹시 송은주 씨와 최근에 연락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는지. 어제요. 회사에서 같이 점심 먹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하신 거죠? 혹시 송은주 씨가 최근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갈등이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은주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이 번호로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오늘 밤 통화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통화한 적 없어요.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혜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은주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까? 잠시만요. 제 휴대폰을 확인해 볼게요. 혜영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밤 11시 43분 은주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이상해요. 제가 받지 않은 전화가 있네요. 제가 잠들었을 때라. 형사님, 제가 지금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단 기본 정보만 여쭤본 겁니다. 내일 정식으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혜영 씨께서 내일 오전 중에 강남경찰서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혜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은주가 죽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혜영은 다시 비닐봉지를 보았다. 젖은 장갑. 그리고 서랍에서 사라진 과도. 설마, 혜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민준이 거실에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냥 경찰이. 경찰. 왜? 혜영은 순간 민준의 눈빛에 겁이 났다. 무언가 이상했다. 민준은 평소의 민준이 아니었다. 내 회사 동료가 사고를 당했대.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떤 동료? 은주, 송은주라고. 죽었대. 누가 죽였대.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안 됐네. 근데 왜 너한테 연락을 한 거야?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내 번호로 돼 있대. 하지만 난 받은 적이 없어. 이상하지? 혜영은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당신 아니지? 그럴 리가. 혜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했다. 새벽에 사라진 민준, 없어진 과도, 젖은 장갑, 은주의 죽음.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비닐봉지를 숨기려는 혜영의 손길을 민준이 잡았다.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혜영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안에 젖은 장갑을 발견했다. 민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뒤졌어? 내 물건을 뒤졌다고? 민준아,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왜 장갑이, 그리고 과도는 어디? 혜영아,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혜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민준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이지? 장난! 은주가 죽은 게 장난으로 보여? 그럼 정말 당신이 왜?
은주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은주는 내 친구잖아.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그 애가 널 의심하게 만들었어. 내가 완벽한 남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민준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혜영은 공포에 휩싸였다. 당신 미쳤어? 사람을 어떻게? 미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지. 널 너무 사랑해서 우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내 엄마도, 소연이도, 널 빼앗으려는 모든 사람들. 혜영은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어디 가려고? 우리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혜영은 필사적으로 민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너도라고. 당신 미쳤어. 혜영이 민준의 얼굴을 핥히었다. 민준의 뺨에 긴 상처가 생겼다. 그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다. 이래서 내가 널 보호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 민준이 혜영의 목을 움켜쥐었다. 혜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민준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민준아, 혜영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민준과의 첫 만남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해맑은 미소, 사랑스러운 고백,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숨이 끊어진 혜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혜영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우리 사랑이 영원하기 위한. 민준은 혜영의 차가운 몸을 침대로 옮겼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 민준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시간은 새벽 3시 27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다. 장모님, 어떡해요? 혜영이가 숨을 안 쉬어요. 민준의 얼굴에 슬픔과 광기가 교차했다. 그의 연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민준의 모습.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장례식장. 그 한가운데에서 민준은 눈물 어린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괜찮으신가요? 혜영의 부모님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혜영이가 어떻게...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혜영의 엄마가 괴로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 우리 혜영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예,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건강해 보이는 젊은 사람에게도 간혹 이런 일이... 참 이상하지 않니? 하필 송은주라는 아이가 살해된 날에 우리 혜영이가. 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혜영이 친한 회사 동료였다면서. 송은주라는 아이, 그 아이가 살해된 날 우리 혜영이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까? 아, 그랬었군요. 저는 혜영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동료였나요? 혜영의 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건 그렇고 민준 군 경찰에서 연락 없었나? 경찰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혜영이 휴대폰에 송은주라는 아이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있었다던데 경찰에서 그것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혜영이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사실 그날 밤에 제가 잠시 외출했었거든요. 담배를 사러. 그 사이에 전화가 왔었나 보네요. 그때 장례식장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형사 신분증을 든 사람. 김혜영 씨 유가족 분이신가요? 네, 저는 남편입니다. 김하진 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요? 장례식 중인데...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은 형사를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조용한 복도에서 형사가 말을 꺼냈다. 민준 씨 부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그날 밤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부인께서 돌아가신 날 밤에요. 그날 밤이요? 네. 혜영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송은주 씨더군요. 그리고 송은주 씨도 같은 날 살해당했고요.
우연의 일치겠죠. 혜영이는 심장마비로. 네, 부검 결과 심장마비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송은주 씨와의 관계가 궁금해서요. 혜영이는 회사 동료라고만 했습니다. 특별히 가까웠다는 말은 들은 적 없어요. 그렇군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어디 계셨나요? 저요? 혜영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다만 잠시 담배를 사러 나갔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편의점에 가셨나요? 예, 어느 편의점인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집 근처 CU였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긴장한 듯 보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 아내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단순히 확인 차원입니다. 송은주 씨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중이라서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형사가 물러간 후 민준은 잠시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화장실에 들어간 민준.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 민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모두 혜영이를 위한 거였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다.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소연 씨, 와주셨군요. 네, 혜영이가 믿기지가 않아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혜영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봤어요.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메시지요? 네, 혜영이가 죽기 전날 밤에 보낸 메시지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죠? 혜영이가 당신을 무서워했다는 거, 당신의 집착적인 행동들 모두 말했어요. 민준은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혜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린 행복했어요. 완벽한 신혼이었죠. 정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혜영이 보낸 메시지들. 민준이 자꾸 나를 감시해. 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소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점 더 무서워져.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혜영이가 오해한 거예요. 내가 그저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한 것뿐인데. 소연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혜영이를 질식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민준이 갑자기 소연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가 강하게 소연의 팔을 짓눌렀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소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 없이. 놓으세요. 아니면 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혜영이의 메시지들과 함께요. 민준이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조심하세요. 소연 씨,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소연은 민준을 쏘아보고는 화장실을 나갔다. 민준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공포가 어려 있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민준. 그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소연의 움직임을 쫓았다. 민준 씨 정말 힘드시겠네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말을 건 사람을 보았다. 혜영의 회사 동료였다. 예, 감사합니다. 혜영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이야. 그것도 송은주까지 같은 날에. 회사가 난리예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표정을 유지했다. 그런데 민준 씨, 혜영이가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그냥 혜영이가 요즘 많이 조용해 보여서요. 원래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혜영의 동료는 민준의 시선이 불편한지 자리를 피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다. 박 형사님 여기요. 앞서 민준과 대화했던 하진 형사가 동료를 부르고 있었다. 두 형사가 함께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죄송합니다만 잠시 경찰서로 좀 모시겠습니다. 경찰서요? 지금요? 아내 장례식 중인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송은주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영의 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우리 사위가 왜? 단순한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경직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의 눈이 소연에게 향했다. 소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형사들을 따라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혜영의 영정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밖. 경찰차 앞에 선 민준. 민준 씨 실례지만 손목 좀 확인해도 될까요? 손목이요. 왜요? 민준이 망설이며 팔을 내밀었다. 하진 형사가 그의 소매를 걷었다. 팔뚝에 긴 할퀴기 자국이 있었다.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고양이가 핥힌 자국입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만져줬는데 민준 씨, 송은주 씨의 시신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밑에서요. 송은주 씨가 죽기 전에 범인을 핥힌 것 같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DNA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저는 아내가 방금 죽었는데 이러시면... 맞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검 결과 목 부위에 미세한 압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놓쳤던 부분인데 다시 확인해보니 발견됐더군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준 씨가 말씀하신 편의점 CCTV를 확인해봤는데 그날 밤 민준 씨는 편의점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어디 계셨나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민준 씨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민준은 경찰차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장례식장 안. 소연은 혜영의 부모님 곁에 앉아 있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혜영이가 겪고 있던 일들을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혜영의 엄마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아, 내가 경찰에 메시지를 보여준 게 맞다면 우리 혜영이가 그 사람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혜영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 민준 씨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때 장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에게서 온 전화였다. 네, 형사님.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의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민준이가 자백했대. 혜영이를 그 아이가 죽였대. 장례식장에 비통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혜영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더욱 쓸쓸해 보였다. 경찰서 조사실. 민주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하진 형사가 앉아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세요. 왜 송은주 씨를 죽였나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여자가 혜영이를 자꾸 부추겼어요. 이혼하라고, 저를 떠나라고. 어떤 의미에서요? 혜영이 제 휴대폰을 봤어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바람을 피우셨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혜영이는 자꾸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송은주 씨를 죽였다. 혜영 씨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송은주는 혜영에게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제가 우연히 둘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날 밤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송은주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죽였다. 예,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혜영 씨도 죽였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영이가 알아버렸어요. 제 옷에 묻은 피를. 그리고 송은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도망치려고 했죠. 그래서 목을 조르고 심장마비로 위장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에요. 2명이나. 감정적으로 해서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혜영이를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착이지.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형사가 조사실을 나가고 민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에는 혜영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그리고 혜영의 마지막 모습. 그가 목을 조르는 동안 공포에 질린 눈동자. 민주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다.
진짜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야? 경찰서 밖. 혜영의 부모님과 소연이 서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혜영이가 남긴 게 또 있어요. 이건 아직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연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민준이 이상해졌어. 나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해. 숨이 막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 민준에게 이혼하자고 말할 거야. 하지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민준 때문일 거야. 소연아, 부모님께 이 녹음을 들려줘. 그리고 미안해. 녹음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다. 혜영의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소연이 혜영의 엄마를 안아주었다. 혜영이가 이 녹음을 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민준 씨가 송은주 씨를 찾아간 그 시간. 비가 더 거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나요? 적어도 송은주 씨 살인의 경우는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미리 장갑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혜영 씨의 경우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정미라 씨가 불려 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전 여자친구였다. 정미라 씨,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민준과 2년 전 약 1년간 교제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떠했나요?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민준 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친구였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폭력적인 행동도 있었나요? 네, 헤어지려고 했을 때 민준 씨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김혜영 씨와 연락한 적이 있나요? 네, 혜영 씨가 연락해 왔어요. 민준 씨의 휴대폰에서 저와의 과거 메시지를 봤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저는 민준 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어요. 통제, 감시, 그리고 마지막에 폭력까지. 혜영 씨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이 피해자 사망 며칠 전이었나요? 네. 3일 전이었습니다. 혜영 씨가 집을 나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짐을 싸서 친구인 소연 씨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정미라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다음으로 소연이 증인석에 섰다. 이소연 씨, 김혜영 씨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혜영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김혜영 씨가 결혼 후 변화가 있었나요? 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우리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 씨가 혜영이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혜영 씨가 당신에게 남긴 녹음 파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혜영이는 죽기 전날 밤에 녹음 파일을 제게 보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경찰에 제출하라고요. 녹음에서 혜영이는 민준 씨를 두려워했고 집을 떠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큰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민준 때문일 거라고. 법정이 숙연해졌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혜영의 어머니가 불려 나왔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떤 징후를 보셨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혜영이는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어요. 나중에야 민준 씨가 혜영이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과 대화한 것이 언제였나요? 죽기 하루 전이었어요. 혜영이가 잠깐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만 했어요. 그때 혜영이가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건지 혜영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후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피고인 박민주는 명백히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송은주 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인 김혜영 씨마저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통제적, 폭력적 행동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된 병적인 소유욕과 통제 욕구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저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는 순간적인 격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왜곡되어 이런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정상 참작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혜영이와 은주를 죽인 것, 그리고 혜영이를 괴롭혔던 모든 행동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정말 혜영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애가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혜영이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혜영이의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박민준, 법원은 당신에게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송은주 살인은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김혜영 살인 역시 증거인멸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 김혜영이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인 통제와 학대를 겪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법원은 피고인 박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소송관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법정 밖. 혜영의 부모님과 소연이 서 있었다. 하진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혜영의 어머니가 물었다. 형사님, 이런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진 형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관계 속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와 소유욕이 사랑으로 포장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혜영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소연이 말했다. 혜영이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요. 그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혜영 씨의 일기와 녹음 파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혜영의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딸이 남긴 메시지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 예정이에요. 혜영이의 이름으로요. 하진 형사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스쳤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법원을 나서는 그들의 뒤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김혜영 추모 전시회 개막식. 혜영의 일기, 사진,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갤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혜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소연이 단상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 혜영이의 일주기를 맞아 마련한 이 전시회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혜영이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연이 혜영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혜영의 모습. 혜영아, 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게. 전시회장 한쪽에는 작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방문객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
그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김혜영의 마지막 일기 중에서 갤러리 밖 하진 형사가 전시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단순히 범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부터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 혜영 씨의 죽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진 형사는 갤러리로 들어가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김혜영 씨. 전시회를 나서는 하진 형사의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혜영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시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그날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만이 남아 우리를 비춥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나직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혜영의 속삭임처럼.